자, 오늘 머니스토리에서는요, 뇌저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험 이야기에 대해 정윤영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머니스토리 진행을 하게 될 정윤영이 돌아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보험을 들 때 제일 먼저 문의하시는 게 안보험이죠. 근데 사실 안보험만 갖고 계시면서도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뇌혈관 질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하는 것이 좋은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혈관 질환 왜 필요한가? 많은 분들이 암은 뭐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과거보다 지금까지 사망률이나 또 사망하지 않더라도 치료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서 암보험은 굉장히 많이, 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보험처럼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뇌혈관 질환을 굉장히 뒤로 제껴놓고 모른 척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는데, 사실 이거는 진짜로 몰라서 많이 활용을 또는 보완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 뇌혈관 질환 관련된 것들은 첫 번째는 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단일 질병, 암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어느 곳에나 해당하지만 신체 장기나 신체 일부 특정 기관만을 놓고 봤을 때 머리 쪽만 발생되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뇌혈관 질환, 이 모든 부분의 뇌혈관 질환들이 가장 높은 단일 신체 기관 중에 하나로 꼽자라 그러면 이 뇌경색, 뇌혈관 질환이 가장 높은 위험률이 있습니다. 암은 전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지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높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가장 무서울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가 바로 후유장입니다. 암은 실제로 치료 기간이 길고 또는 치료 비용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암보험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뇌혈관 질환은 사실은 치료 비용이 크게 든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뇌혈관 질환에 한번 진단을 받고 완치가 된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후유장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치료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사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뇌혈관 질환 초기 증상 어떤 것들인지 보시면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야기가 되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팔다리에 멍한 느낌이 들거나 저린 느낌이 옵니다. 한쪽으로 입술이 돌아갑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 말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걷기가 불편합니다. 머리가 아프면서 토하고, 한쪽 방향에 팔다리에 마비가 오고 힘이 빠집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어지럽습니다. 하나의 물건이 두 개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이 밑에 보시면 대한뇌졸중학회에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게 질환이 아니고요. 초기 증상입니다. 대부분 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거를 살짝 내 건강 상태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뒤로 미루시게 되면 나중에는 뇌혈관 질환으로 발전이 돼서 지금 보신 초기 증상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신체적인 장애를 동반하게 되죠.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신체 장애에 연결된 초기 증상들이 눈에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초기 증상이라서 다행인데, 나중에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옆에 보호자, 다시 말하면 간병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후유장애로 동반될 수 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은 오히려 더 사후가 무섭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뇌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그 증상 두 가지죠. 이거를 보험에서는 뇌출혈 또는 뇌졸중 이렇게 두 개 나누어지고요. 최근에는 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일부 특이하게 들어가 있는 보험사도 있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뇌출혈과 뇌졸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뇌출혈은 뭘까요? 뇌출혈이란 두 개 내에 발생된 출혈로 인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증이 아니라 뇌졸중이고요.
여기서 뇌졸중은 그렇다면 뭐냐? 이 뇌출혈과 함께 뇌경색이 포함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바로 뇌졸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뇌경색이란 뇌혈관 내에 폐색이 발생하여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뇌 조직이 괴사돼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 장애는 이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출혈이든 경색이든 뇌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신체 통제하는 신경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암이나 일반 질병과는 다르게 이런 질병들로 한번 중증을 겪고 나게 되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뇌혈관 비중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시죠. 자, 전체적인 100%를 뇌혈관 질환으로 봤을 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뇌출혈은 약 16% 정도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생각보다 적은 비중입니다. 뇌혈관 질환 전체 중에 16%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대부분 뇌졸중이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뇌혈관 질환이 7%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뇌혈관 질환은 사실은 그렇게 중증으로 연결되기보다는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이어지기 직전의 초기 단계에 해당된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정도는 초기에 질병이 진단이 되어서 조기 치료가 가능한 상태. 다시 말하면 중증으로 연결되기 전의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뇌출혈과 뇌졸중, 정확하게 말하면 뇌경색이죠. 예, 이 두 개 부분만 넘어가지 않더라도 괜찮겠지만 대부분 아까 보신 것처럼 초기 증상을 대부분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2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시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완치가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장애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무섭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 보장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보장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뇌출혈은 말 그대로 출혈을 보장합니다. 출혈이 발생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뇌출혈이 보장되고요. 뇌졸중은 뇌출혈과 함께 뇌경색증, 폐색 또는 협착, 뇌전동이나 대뇌동맥 쪽의 폐색. 그러니까 뇌 전체적으로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뇌가 굳는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고요. 뇌혈관 질환은 보신 것처럼 경색증으로 뇌중풍, 중풍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타 뇌혈관 질환, 분리되지 않는 혈관 장애, 후유증. 근데 대부분 보험사에서 이 세 가지 특약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뇌출혈은 대부분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생보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 들어서 거의 생보사에서는 뇌졸중 또는 다시 말하면 뇌경색보다는 뇌출혈만 보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간혹 CI에서 뇌졸중을 보장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뇌졸중과 달리 조건이 붙어서 CI는 약간 문제가 되고요. 뇌졸중이 훨씬 범위가 넓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뇌출혈만 갖고는 뇌혈관 질환에 보장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가입하는 좋은 건지 이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에 뇌출혈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거로는 부족하다는 거는 아까 보셨듯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이것만 갖고는 사실은 모든 질병을 뇌혈관 질환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특약을 갖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다. 만약 여건이 되신다면 뇌혈관 질환의 특약을 갖고 계시면 좋긴 한데 이 뇌혈관 질환을 보장해주는 회사가 사실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뇌졸중만 정확하게 갖고 계셔도 뇌혈관 질환은 보장이 가능하다. 자, 두 번째, CI 종신보다는 뇌졸중 진단비를 가져가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뇌졸중만 놓고 봤을 때는 반드시 신경학적인 손상인데, 그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되어야 되고요. 이 판단 기준은 질병 치료 후에 6개월이 경과되고 나서 이 후유 장애를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진단금이 일찍 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질병 질환 당시보다는 사후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실제로 보장 금액이 안 나갈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CI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뇌졸중 진단비를 갖춰놓는 것이 더 좋다. 마지막으로 뇌졸중 진단비, 암은 5천, 1억, 1억 5천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런데 뇌졸중 진단비는 한 1,000, 2천, 3천 정도에 충분히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치료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단비는 그 정도만 갖고 계시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뇌졸중으로 넘어갔을 때는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오기보다 후유장애가 반드시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후유장애를 대비해서 종신보험이나 질병 후유장애를 반드시 갖춰주는 것이 실제 뇌졸중 치료에 더 좋다. 그래서 진단비에 만족하지 마시고, 물론 여건의 대면이라는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증권을 보시고, 내가 뇌출혈로 되어 있는지, 뇌졸중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뇌졸중이 있음에도 그게 좀 걱정이 된다 하시면 이런 정기보험, 종신보험 또는 질병 후유장애 보험을 갖고 계시는 것이 오히려 보완적인 면에서 충분히 좋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뇌혈관 질환의 보장은 충분히 보완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